오늘 저 게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양치님이 해본 게임입니다. 뭘까요? 제목을 물어봐도 절대 비밀이다. 아 진짜? 굳이 숨기며. 오. 이거 제가 스팀에서 딱 샀거든요. 네. 그러면 친구 목록 중에 이 게임을 가지고 있거나 뭐 플레이해본 친구 뜨는데 가지고 있다고 플레이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플레이한 것 같았어. 플레이한 거가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 김냄비 김양치가 얼마만큼 했을까? 과연 엔딩을 봤을 것인가. 안 봤다의 90% 아니 그래. 98% 뭐 걸 거예요? 하나 걸어봐. 98% 뭐 걸지? 손가락 하나 걸자. 손가락? 자, 2012년 2월 서원이라는 여자아이가 놀이터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네네. 엔딩 봤어요? 안 봤어요. 와, 역시군요. 아 걸걸. 최초 신고자는 아이의 엄마. 그 엄마는 얼마 전에 다른 일로 알게 된 형사 전경, 이름이 전경이에요. 전경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급하게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실종 정황은 이렇습니다. 아이 엄마가 놀이터에서 노는 서원이 옆에 있다가 근처에 사는 이제 본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서원이의 할머니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아요. 할머니가 지금 일이 있어서 밖에 나왔는데 할머니 집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있다고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집 앞에 와서 문을 열라고 하는데 문을 못 열고 있어서 근데 자기는 못 가니까 딸한테 지금 빨리 가서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원이 엄마는 서원이 지금 놀이터에서 놀고 있고 한데 어떻게 혼자 두고 갔다 오냐고 거절을 하는데 할머니가 너가 그 할머니 집에 가면 그 사이에 본인이 빨리 그 놀이터 쪽으로 가서 아이를 챙기겠다. 그게 동선이 맞다. 라고 하면서 계속 좀 막무가내로 부탁을 하는 거죠. 좀 수상한데요. 해서 결국 할머니 말대로 집에 가봤더니 예. 문을 열자마자 정말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어머니들이 흔히 하는 뭐 그런 국그릇을 가스불에 올려놓는다거나 뭐 그런 실수를 좀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상황을 수습하고 급하게 다시 놀이터로 갑니다. 갔더니 약속한 대로 그 할머니가 와 계시는데 혼자 계신 거예요. 서원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는 서원이 너가 데리고 올라간 거 아니었어? 에이? 할머니가 도착했을 때 놀이터에 이미 서원이가 없었던 거죠.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이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던 실종수사전담반 형사인 정경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관련인들 진술을 몇 개 들려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전직 영어 강사. 자수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자아이 실종됐죠? 놀이터에서 3일 전에.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물의 다른 진술. 형사님, 사실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죽었습니다. 서원이는 이미 한참 전에 죽었어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아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자, 두 번째, 서원이 엄마의 진술입니다. 네. 경찰의 질문이 혼자서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때 평소에 못 보던 사람이 주변에 있었는지 말이야. 놀이터에 함께 있었다고 들었거든. 엄마랑 서원이 그리고 명호도 모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서원이 엄마의 진술. 다 맞아요. 모두 함께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사람들. 그리고 서원이 아버지 최동번의 진술입니다. 경찰의 질문은 서원이의 유치원 생활에 대해서 해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진술은 아직 못 찾은 거죠? 서원이는 이런 이야기가 아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서원이는 늘 한결같이 밝고 명랑한 아이예요. 처음 만나던 날에 저를 포함한 교사들에게 낯을 가린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어서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께서 안 계시다며 오빠가 데리러 오는 날이 많았는데 그럴 때도 엄마를 찾는다거나 하는 일도 전혀 없고. 되게 이상하죠? 뭔가 아버지의 진술이라고 보기 애매한데요. 힘들고 네. 아까 어머니의 진술로 어머니의 진술이라고 다 쌍패인가요? 인물과 서술이 맞지 않는 이 진술들이 네.
모두 그 사건을 담당했던 전경 형사의 오래된 기억의 파편 안에서 찾아낸 진술들입니다. 이 서원이 실종 사건은 전경이 은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맡았던 사건이고 네. 지금은 이미 그때로부터 10년도 넘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이제 할머니가 된 전경이 기억이 온전치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진술의 내용은 기억하지만 누가 언제 그런 진술을 했는지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이 진술을 보면서 내용을 읽고 이 진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한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이 게임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진술들이 시작되기 전에 처음부터 모순점을 좀 던지고 시작해요. 게임이 처음 시작이 할머니가 된 형사 전경 앞에 한 젊은 경찰이 찾아오고 그녀가 이제 서원이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전경이 그때 나는 서원이를 찾아주지 못했어요. 서원이 붙인 최동건 씨의 바람대로 그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거든요. 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가 자식의 실종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남기 바랬다는 게 이거 자체가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젊은 경찰이 할머니가 찾아준 아이 지금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고 있나요? 라는 완전히 상반된 말을 하거든요. 아이를 찾아줬다면 미제 사건이 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근데 이 게임의 제목이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입니다. 정경의 말대로 그리고 제목이 말하는 대로 이 사건이 미제 사건이라면 왜 젊은 경찰은 그녀가 아이를 찾아줬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젊은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자괴감에 빠져있는 정경에게 네. 기억을 하나씩 찾아가 보자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경이 본인이 들었던 진술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인물과 진술 내용이 맞아 떨어지지 않고요. 딱 봐도 뭔가 호칭이나 아니면 말투 있잖아요. 네. 소원이 엄마는 뭐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주로 아버지가 뭐 약간 뭐뭐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뭔가 그런 것도 좀 안 맞고. 근데 이게 진술이랑 답변이 이 어떤 하나의 카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답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화살표가 떠 있는 진술들이 아. 있어요. 그럼 먼저 그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이거는 아무래도 누구누구의 진술인 것 같다. 그렇게 한번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카드의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술을 어떤 특정 진술 앞에 놓는다거나 뭐 뒤에 놓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리고 새로운 진술은 이미 나온 진술들 중에서 키워드로 표시가 된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키워드를 눌러서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진술이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남겨달라고 요청했다는 서원이 아빠, 실종 사건 신고했던 서원이 엄마, 자수한 영어 강사, 그리고 서원이 오빠, 서원이 할머니, 뭐 아이들이 가던 문방구 사장님 등등 여러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아까 카드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진술의 주인공도 정확하고 그 진술과 진술 사이의 타임라인도 정확하게 맞추면 그 카드가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포인트가 5개까지 얻어지면은 열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종 열쇠로 잠겨있는 진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열쇠가 있어야 해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진술들은 열쇠가 아니라 4자리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4자리 숫자는 주로 날짜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은이 엄마의 생일 그러면 뭔가 그 생일을 알 수 있는 다른 진술을 먼저 얻어야 그걸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꼼꼼하게 봐야 돼요. 누가 막 대화 중에 되게 직접적으로 뭐 서은이 엄마의 생일은 몇 월 며칠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으니까 되게 눈치껏 어떤 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걸 계산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새로운 진술 카드를 얻어가지고 올바르게 배치를 하다 보면 모든 진술을 얻게 되고 그때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가 조작할 수 있는 게임 화면이 이 진술 펼쳐진 화면이 다예요. 그냥 카드가 쭉 나열돼 있는 네. 그리고 인물별로 아래로 쭉쭉 세로로 나열돼 있는 그게 답니다. 생각보다 플레이 타임이 짧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팟캐에서 이야기한 게임 중에 가장 짧습니다. 아. 대체로 3시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엔딩을 볼 수 있어요. 네. 그 짧은 걸 하다 말았지. 아니 그래 양치님 어디서 그만뒀어요? 아, 스토리가 하다 보니까 내 취향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뭔가 그 양치님이 싫어하는 좀 그런 거?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아요. 저도 끝까지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 약간 정신착란이랑 좀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굳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소재를 위해서 뭐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야 되나 뭐 해서 하다가 말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럼에도 샀으면 끌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이 되게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 인디 게임인데 추리 게임이고 평이 되게 좋아가지고 구매를 했었죠. 맞아요. 이게 평이 진짜 좋은데 1인 개발자가 만든 인디 게임이거든요. 그 소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 전작들도 조금씩 약간 사회 문제 네. 같은 거를 보여주고 플레이 방식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그런 게임들을 만드시고 이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가 가장 최근작이에요. 24년 1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호평받았고 근데 잘 만들었어요. 진짜 보면은 뭐 플레이 타임이 짧기는 하지만 정말 군더더기 없고 뭐 스토리나 사운드나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그 국외에 있는 정말 많은 게임 박람회 뭐 이런 데서 상을 이렇게 휩쓸고 다니는 그리고 현재 한국어 외에 12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그 정도로. 해외 팬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아하. 근데 이렇게 인기가 있어서인지 2025년 3월에 네. 일본 콜이라는 게임사가 있어요. 네. 콜이라는 게임사가 주로 여성향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신작 트레일러를 내놨거든요. 네. 근데 트레일러에 이제 인게임 플레이 영상이 딱 나오잖아요. 예.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픽적으로 뭐 뒤에 일러스트가 깔려 있고 막 이런 부분은 달라. 네. 근데 플레이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오. 그게 거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그러게. 핵심인데. 뭐 인물 바꾸고 키워드 찾아가고 심지어 그 키워드의 색깔 다르게 해놓은 그런 것도 너무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 작품은 팬이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되게 분노했고 연속적으로 뭐 항의하고 해가지고 불과 한 달 만에 이 출시 예정이었던 게임은 뭐 연기한다. 그런데 연기 날짜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사실 좀 무기한 연기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게임은 좀 출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지에도 뭔가 표절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는 없어가지고 굉장히 찜찜한 아마 근데 표절로 판결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방식 맞아요. 자체는 표절이 아니어가지고. 어지간해서는 그게 표절로 이제 법적으로 판정이 되기는 힘든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미지에 너무 많은 타격을 입기도 하고 하니까 특히 스팀 같은 경우에는 평점 시스템이 되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연기하기로 아니면 묵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소민님이 입장 표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냥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 그래서 저는 합의가 됐다고 해서 뭔가 차라리 어느 정도 뭐 저작권 합의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예 안 나온 걸로 봐서 그냥 취소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그러네요. 하고요. 네. 이렇게 계속 진술을 뭔가 재배치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저의 취향에는 너무 잘 맞는 게임이거든요. 약간 억지스럽다라고 느낀 부분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요? 저는 이게 꼭 여기에 들어가야 돼? 여기여도 말이 되잖아. 막 이런 게 진짜요? 있어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는 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다 맞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추리 게임에서의 저는 선택지들이 언제나 꼭 이것만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도 되는 거잖아.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그래서 꼭 얘만 답이어야 돼. 이런 거에서 그 좀
매번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게임에서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느꼈던 게 그 포인트를 얻는 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정렬해야 엔딩을 볼 수 있진 않아요. 다소 느슨하게, 그러니까 포인트를 몇 개 못 얻더라도 결국은 엔딩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의적인 해석이 그 제작자의 의도와 맞지 않더라도 그거를 어느 정도 허용한 채로 플레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시 해봐라. 다시 해봐라.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 뭔가 잘못돼 있는 거를 재배치해서 정렬한다는 거 그거는 저의 취향에도 너무 잘 맞았고 그리고 되게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생일이라던가 이런 걸 알아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뭔가 이상한 진술들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모순점이 많아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눈치채는 거. 이 미묘한 이상한 지점. 그냥 얼핏 봤을 때는 평범한 진술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뭔가 걸리는 거.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일찍 소개를 해주셨어야 스팀 추리게임 세일 기간이었거든요. 제가 잠깐 눈물을 훔쳐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게임이 진짜 오랫동안 찐목록에 있었어요. 근데 약간 사건의 종류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저는 그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는 거 조금 싫거든요. 네. 그래서 결제를 안 하고 있다가 사실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녹음 날짜를 까먹고 있어가지고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맞아요. 다음 주 주말이 녹음이라는 거야. 큰일 났다. 근데 이거 플레이 타임 엄청 짧으니까 이걸로 하자. 당장 구매한다. 그래서 정가로 딱 구매하고 바로 3일 뒤에 추리 게임 스타가 시작하면서 30% 세일을 들어가더라고요. 이럴 수가. 나는 그것 때문에 사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안타깝다. 그래서 그 세일은 내일 끝나고요. 근데 정가 자체가 얼마 안 해요. 그렇긴 합니다. 잠깐만 얼마였더라? 7,8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가로 구매해도 별로 아깝지 않은 그래서 많이 구매해가지고 개발자분한테 힘을 실어줬으면 합니다. 이게 엔딩이 저 이제 2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엔딩을 봤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건의 진실을 알아냈다 그러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엔딩이 2개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사건의 진실은 하나잖아요.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봐도 상관은 없는데 둘 다 보는 게 훨씬 좋고 근데 그 둘 다 볼 때 가능하면 순서를 좀 맞춰서 봐야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근데 나는 뒤에 걸 먼저 보셨네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죠? 1번, 2번 중에 2번 먼저 봤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엔딩을 못 보고 두 번째 엔딩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이지만 제가 놓친 게 있기는 했어요. 그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느슨하게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엔딩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엔딩을 보면 1번 엔딩을 봅니다. 그러니까 1번 엔딩이 더 보기 쉬운 조건이에요. 근데 그 모든 막 타임라인을 다 맞추고 해가지고 하면은 열쇠를 2개인가 더 얻을 수 있거든요. 필요한 것보다. 그렇게 해서 만약 약간 숨겨진 진술을 2개 정도 더 획득을 하면 그때 2번 엔딩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더 잘 찾아서 이번 엔딩을 보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럼요. 전 깜짝알이니까. 그래서 1번 엔딩이랑 2번 엔딩이 뭐 1번 엔딩에 또 숨겨진 이면이 있어서 2번 뭐 이런 건가요? 어떤 관계예요? 약간 그렇죠. 사실은 숨겨진 이면이 있다. 1번 엔딩으로도 충분히 납득 가능하지만 네. 그 뒤에 뭐가 조금 더 있다. 조금 더 있다. 근데 나는 이미 찾았지만. 저는 그 다이렉트로 뛰어넘었다. 근데 1번 보고 봤으면 1번 보고 2번 봤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엔딩 본 상태에서도 그 게임한 기록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1번 엔딩 보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 조금 더 해가지고 열쇠 얻어가지고 2번 엔딩 보고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이거를 게임 플레이 전에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엔딩 보기 전엔 알 수가 없는데 결국 어떻게- 운의 영역입니다. 어. 내가 무슨 엔딩을 볼지는 알 수 없다. 그 어린이가 나오는 게임이 조금 싫다고 했잖아요. 네. 특히 어린이 납치. 음. 이거 저는 정말 싫거든요. 근데 이런 소재를 쓰긴 썼지만 그래도 그 나중에 밝혀지는 진실이 막 그 인류애가 바사삭 하는 그런 종류는 아니고 그냥 슬픈 이야기고요. 네. 그 마지막 개발자의 말에서도 뭔가 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합니다. 그 정신착란이랑 관련이 있나요? 그럴 줄 알았어. 사실 좀 더 이 게임에 흥미가 생기게 하려면은 그 이상한 진술들 뭐 그런 걸 조금 더 풀어야 되긴 하는데 가능하면 또 게임을 많이 해보셨으면 하는 입장에서는 다 스포가 될 수. 그걸 몰라야 재밌으니까. 미리 그 재미를 좀 뺏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추리 관련된 게임 같은 걸 이야기할 때 항상 이게 문제예요. 어렵죠. 예, 양날의 검 같은. 음. 근데 진짜 정말 플레이 타임이 짧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냥 텍스트가 나열되는 거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잠깐 멈추더라도 뭔가 게임 진행에 너무 영향이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잠깐 틈날 때 너무 가볍게 하기 좋은 게임이어가지고 스팀덱으로 하셨나요? 스팀덱으로 할까 하다가 텍스트가 많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좀 화면이 너무 작으면 답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맥OS 지원하는 게임이어가지고 그냥 맥에서 했는데 나중에 후기를 보니까 스팀덱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진술 카드에 시간을 옮기고 할 때 위아래 화살표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드래그 그러니까, 드래그. 되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은 또 다음 작에서 많이 개선이 되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어지는 80화 3부에서는 다시마가 소개할